대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분류해서 안녕하세요. 김미화 세무사의 텍스라이프입니다. 전문가도 어려워하는 세무 컨설팅 내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슬기로운 텍스라이프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상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텍스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슬기로운 텍스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제조업을 영위해온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장기간 받지 못한 외상대가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되어 텍스라이프를 찾게 되었습니다. 김미화 세무사님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곳도 있어서 대금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미화 세무사님 억울합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오래된 기업일수록 사연자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은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매출에 대한 원가를 제외하고 또 관련 비용을 빼고 나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죠. 또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같이 매출 대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세금은 다 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네, 법인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이 발생하면 발생한 매출에 대한 원가를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죠. 이렇듯 매출이 발생한 법인은 대금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이 발생한 후에 대금을 받을 때까지 법인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란 계정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후에 대금을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예금이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오랫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못 받고 비용 처리도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가 말도 없이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거나 또는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고의로 미루게 되면 세금만 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에 신경 쓰랴, 외상대금에 신경 쓰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럼 장기 미회수된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세법에서 사연자와 같이 억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는 환급해주고 법인세는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매출을 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 그 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폐업 등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외상 매출금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맞춤형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사연자는 현재 중소기업으로 먼저 악성 채권들을 분류하였습니다. 그 분류한 채권 중에서 2년 이상 장기로 회수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 중에 실제 회수가 어려운 채권들을 또 한 번 분류하였습니다. 그 채권에는 중소기업 대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었고 부가세와 법인세 환급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업을 오래 경영하다 보면 거래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외상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못 받는 외상대는 대손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요건도 매우 까다롭죠.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라면 좀 더 간편하게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진정한 악성 채권을 분류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악성 채권 정리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관련 질문은 댓글,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과 텍스라이프에 도움이 필요하신 컨설턴트 상담은 화면 상단의 카카오 채널로 가능하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